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생활 40년을 꿈꾸는 대표력입니다. 최근에 정년퇴직한 선배와 술자리를 가진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러면요, 퇴직 전에 우리는 4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술 한잔 나누는 사이인데요, 모두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고 2명은 명예퇴직을, 저를 포함해서요, 나머지 2명은 작년에 정년을 꽉 채우고 나오시는 2분의 선배가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융계통이 있다 보니까 꽤 많은 연봉을 받았고 먹고 살 정도의 사이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매월 꾸준히 수입이 있어서 그분이 돈을 쓰는 편입니다. 나머지 3명, 저를 포함해서요, 이들은 회사에 다닐 때보다 소득이 좀 많이 줄었죠. 사업을 운영하는 선배가 기꺼이 내다 보니까 나머지 3사람은 자연스럽게 좀 얻어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매번 감사하게 좀 치르고 있습니다. 그분도 그것을 재밌어하고 감사하죠. 이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를 퇴직자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라 생각해서 한번 얘기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3명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동일 직종이에요. 동일 직종에 취득했는데 그로 인해서 각자의 삶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죠. 정년 퇴직했던 선배죠. 취직에 성공해서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아무래도 회사 다닐 때는 연금 피크제 적용으로 인해서 연봉이 아무리 줄었다 해도 연말 정산 기준으로 보면 한 5천에서 6천 정도의 소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월 100만 원의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다 합쳐서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물론 이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실업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인 소득을 선택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나름대로 좀 잘한 선택인 것도 같아요. 또 한 분의 선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실업급여 다 받고 나서야 취직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분의 생각은 이렇죠. 퇴직 후에 여유로운 살고 싶은 게 일반적인 퇴직자의 생각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퇴직하는 시점에서 여행도 다녀보고 싶고 이랬었죠. 근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 선배도 좀 많은 생각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분 장로로 활동하고 계시고 같은 장로직을 갖고 계시는 교회 지인이 사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뭘 힘든 일을 좀 시켰겠습니까?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또 아는 지인이다 보니까 현장 소장 같은 감독 있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보조도 하고 이런 일을 제안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노동 일도 해보고 저녁에 돌아와서 보면 녹초가 돼서 진짜 돈의 소중함을 좀 새삼 느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출근만 하면 매달 21일에 자동적으로 급여가 입금됐지만 이제는 몸을 움직여야만 돈이 들어오는 현실을 정말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 나와서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을 좀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많은 것을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현재 퇴직한 지 4년차가 됐으니까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은퇴생활을 하고 있지만 역시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도 이분 선배들 덕분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서 필기와 실기를 합격했고요. 다행이죠. 제가 알기로는 합격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이 거의 35%, 40%가 채 안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합격률이 올라간 것은 점수도 좀 낮춰준 것도 있었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더니 단기간에 좀 필기시험 합격했고 실기도 다행히 한 번도 떨어진 것 없이 실기도 3과목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실기 각각 3과목 그러니까 6번을 시험을 봤죠. 그래서 한 번도 탈락 없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월 달에 연수를 받으면 정식 자격증이 나옵니다. 이후에 취업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비도 더 벌 수 있다는 이 때문에 한번 취직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취업한 선배에게 그래서 어제 만나가지고 질문도 하고 조언도 많이 구했습니다. 들어보니까 8시간 동안을 상대로 해서요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본급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수당을 따라서 월 소득이 들쑥날쑥한 단점이 있지만 하지만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한다든지 아침 일찍 근무한다든지 저녁에 근무를 해보면 300만 원 이상의 수입도 가능하다는 점이 좀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라서 처음에는 사람을 많이 상대 안 한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다녔던 직장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움도 없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오히려 삶의 활력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적합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은 약 10명인데 이들의 전직도 정말 다양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월급날이 매월 5일에 각자의 표적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전직에 따라서 월급날의 반응이 다른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출신들은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두면 연금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연금을 충분히 받으시는 이분들, 특히 경찰 서장이라든지 또 이제 고위 직급에 있던 사람들이 좀 꽤 있나 보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월급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받으려고 뭔가 하지도 않고 자기의 주어진 일만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 사람들은 들어온 소득은 대부분이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관심은 내 연금이 지금 현재 월급보다 더 많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은 없나 보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 이렇게 소득을 받기 위해서 주말에 나온다든지 아침 일찍 나오는 것은 자제를 하면서 생활을 하나 보더라고요. 물론 연금이 좀 적거나 우리처럼 바로 연금이 안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말에 가서도 하고 우리 선배 말 들어보니까 이분도 한 2달 정도는 거의 한 350 정도 받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일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한 200 조금 넘게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이 일로는 생활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거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은퇴 후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요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달라진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금이 충분한 사람들은요 편하고 위험이 적은 직종을 선택하고 여유가 있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힘든 일을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또 연금이 거의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은요 주로 힘든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자격증을 취득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추천했거든요. 제가 이거 괜찮다, 은퇴 생활하면서 이걸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하고 추천을 했는데 반응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2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고 미리 나름대로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은 이유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책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어. 이제 직종에 이제 어려운 직종이 있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이제 해서 했던 분들. 제가 그런 분들은 예전에 6개월 동안 같이 지방에 있는
연수원 생활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런 만난 사람들 추천해봤는데 공부에 자신 없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차라리 몸을 쓰는 게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분들은 결국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의 결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퇴 후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 기존 직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 10%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현직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당연히 현직급의 50%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맞아요. 특히 저처럼 사무직 출신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점을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현금 파이프라인이 꼭 필요하다.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연금이 뒷받침되어야 적은 수입이라도 감수하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를 위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요, 무조건 높은 급여를 주는 직업을 찾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취업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퇴직 후에 단 얼마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준비된 은퇴와 준비되지 않는 은퇴의 차이는 여기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의 삶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요겁니다. 퇴직 후에 내가 안정적인 소득,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을 받고 있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러면요, 퇴직 전에 600만 원이라도 나올 수 있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꼭 만들고 나오시라, 그 말을 꼭 하면서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